김해신공항 추진안이 1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안전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렇듯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에 대한 결정이 4년 만에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경남 지역의 역대 최대 국책 사업인 부산항 제2신항의 공식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확정됐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이들을 위해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김해신공항 추진안이 1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시 안전 문제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결론인데 신공항 유치를 둔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년 가까이 끌어왔던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하여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증인은 김해신공항이 활주로와 서비스 수준, 여객 수요 처리 분야에서 관문공항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은 가능하지만 미래적 측면에서 확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해공항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와 공장 등이 들어서 있어 더 이상 공항을 넓힐 부지가 없다는 겁니다. 또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소음 피해와 환경 파괴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이번 검증위의 결정에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될 활주로 앞 경운산과 이모산 등 산 3개를 깎아내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깎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을 반대해온 부산시의 동의를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최종 결정됐던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사업으로 검토되며 무려 14년을 이어온 신공항 이슈. 수차례의 경쟁과 갈등, 논란을 거쳐 시작된 총리 시대의 김해신공항 계획 검증은 11개월 만에 계획 백지화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이번 검증은 크게 4개 분야에서 진행됐는데요. 주요 쟁점 내용마다 미흡한 점이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쟁점에 대해 검증위에서 내놓은 결과를 짚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신공항 사업을 둘러싼 안전 부분의 주요 쟁점은 장애물 절지 부분이었습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항공기가 오봉산, 이모산, 경오산 등 장애물과 부딪힐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김해신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산을 깎아야 한다는 것인데 4년 전 국토부의 기본 계획안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일 법제처에서는 예외적으로 장애물을 방치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설 운영과 수요 분야 쟁점은 김해신공항의 확장성 부분입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한 데이터가 빠져 있고 여객 수요 증가 등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김해신공항의 입지 여건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래 수요를 감안하면 항공기 유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역시 기존의 김해신공항 계획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음 분야의 쟁점은 2023년부터 환경부의 소음평가 단위가 변경되는데 이에 따라 소음 피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관건이었습니다.
검증인은 단위 변경으로 인해 소음 피해 범위가 기존 계획안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며 피해 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강서구 평강천 매립 등으로 인한 서낙동강 수질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검증인은 환경 영향은 미미하지만 천연 기념물 지역 훼손 최소화와 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의 방안 수립은 빠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안 곳곳에서 허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이 고시 직전 단계에서 백지화 수순을 밟음에 따라 정부는 국책사업인 기본 계획을 폐기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또 이미 내년 정부 예산안에 가덕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가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가덕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부터 당장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소음과 안전 문제로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수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서야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정치적인 이유로 동남권 관문공항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장보영 기자와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김해 신공항 확장 당시도 그렇고요. 이번 결과도 결국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 빼고는 김해 신공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서는 정치인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가덕 신공항을 사실상 당론으로 내세우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동남권 관문공항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수도권에서 나선 겁니다. 여당의 이런 변화가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지역 민심 다스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인한 사퇴와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 등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가덕 신공항을 승부수로 띄웠다는 거죠. 여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가덕 신공항에 집중하고 있다면 야당은 약간은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안을 함께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절차 준수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에 반하는 의견을 강하게 낼 수 없고 그렇다고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찬성할 수 없으니 이런 애매한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야가 가까이는 부산시장 선거, 멀리는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김해 신공항 백지화라는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전과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김해 신공항에 제동이 걸린 건 뭐 당연히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다소 씁쓸하기도 하거든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해공항 확장안이 결정된 것도 PK, TK를 모두 잡겠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란 지적이 이미 있었는데 지역 간의 갈등도 첨예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남권 관문공항을 두고 갈등을 벌인 지역 중에 한 곳이 대구 경북인데 이번 발표에 대구 경북 지역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 신공항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신공항을 바꾼다면 영남권 5개 시도민의 의사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의현 경북도의회 의장도 운영이 잘 되도록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표심에 따라 결정을 뒤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 시민단체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정치 논리에 따라 신공항을 추진하다 결국 무산되고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인데 김해공항 확장안이 폐기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재추진된다면 대구, 경북도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갈등이 깊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지역민의 안전과 피해를 먼저 생각한다면 잘못된 정책 결정은 바로잡는 게 맞겠죠. 다만 지나치게 정치적인 측면으로 지역 갈등에 더해 선거용으로 변질된다면 진정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장보영 기자와 연결해봤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김해 신공항안이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론이고 25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증위의 결론을 토대로 이제 가덕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제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거제의 관광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덕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총리실 검증 결과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해시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신공항 건설은 부적합하다고 판정해놨지만 현재의 김해공항 소음과 안전 문제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부산지방항공청의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 결과 항공기 피해 면적이 2.64배 증가하고 인근 지역은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소음 등고선을 즉시 고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해 시민의 소음 피해를 현실화하고 항공기 소음 고통에 대한 해결과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어려운 가정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려 늦깎이 부부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6명의 천사 같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김재성, 김무정 부부. 15년 전 축복처럼 찾아온 첫 아이 덕분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과 계속된 출산으로 결혼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의 결혼 사진이 없냐는 아이들의 말에 조금 늦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웨딩 드레스인데 시간이 너무 애들만 키우다가 하지는 못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신청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웨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늦깎이 부부를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함께한 지 40년이 넘은 부부부터 남편 하나를 믿고 먼 타국에서 시집온 여성과 인연을 맺은 다문화 가정까지 다양한 사연의 부부 15쌍이 새신랑 새신부로 변신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결혼식에 필요한 장소와 비용을 지원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합동 결혼식을 지원한 LH는 지금까지 250여 쌍의 부부들에게 행복한 동행을 선물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통해서 가족이 이게 제대로 된 이제 결혼식을 한 가족이라는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또 행복한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만큼 더욱 소중한 결혼식을 한 늦깎이 부부들.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하객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축복 속에 제2 신혼생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항 제2신항의 공식 명칭이 그동안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요구해왔던 진해신항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진해신항 명칭은 지난해 5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맺은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국책사업인 진해신항은 총 사업비 12조 원 정도가 투입돼 2040년까지 진해구 연도 서측에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1척이 동시 접안하고 3,407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메가포트로 개발됩니다. 진해신항으로 28조 4,75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2조 1,788억 원의 부가가치, 17만 8,222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해신항은 총 사업비 12조 원 정도 투입이 되며 경남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진해신항을 세계 최고의 물류 허브 항만으로 조성하여 저희 경남도와 창원시가 세계 항만 물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창녕 남지읍의 수건 사업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됩니다. 창녕군과 경남에너지가 남지읍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도시가스가 우선 보급되며 남지읍 도시가스 배관 공사는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되고 배관망 5,600m가 설치될 예정입니다.